백룸의 역사. 만약 그것이 실제였다면 매년 전 세계에서 약 80만 명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실종이라고 기록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노클립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의 벽을 뚫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경계를 넘어 그들은 백룸으로 떨어졌습니다. 무한한 복도, 끝없는 방, 그리고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공간들로 이루어진 차원 사이의 미로입니다. 이것은 백룸이 실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18,000년,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툰드라에서 한 무리의 수렵 채집인들이 동굴 속으로 피신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눈보라가 그들을 몰아쳤고 그들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한 젊은 사냥꾼이 벽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벽이 물결치듯 흔들렸고 그의 몸은 현실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노란 벽지로 덮인 끝없는 복도였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백룸 레벨 0에 도착한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부족은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굴벽에 그림을 남겼습니다. 벽 속으로 사라지는 사람의 형상. 이것은 백룸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고대 수메르에서는 쿠르누 기아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신전의 사제들은 특정 벽과 문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끝없는 복도가 있고 빛은 있지만 태양은 없으며 괴물들이 어둠 속에서 미소 짓는다고. 몇몇 사제들은 의도적으로 백룸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신들의 영역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상한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로마 군인은 벽에 기대어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벽 속으로 녹아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폼페이의 폐허에서 발견된 한 벽화에는 노란 복도와 형광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예술적 상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1347년, 흑사평령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병자들을 특정 건물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격리 건물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은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노란 방들, 끝이 없다. 그들이 미소 짓고 있다. 1800년대 산업혁명 시대, 공장과 창고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실종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라지는 동료들, 벽이 부드러워지는 순간들, 그리고 형광등 소리가 들리는 빈 방들. 1876년, 런던의 한 공장에서 12명의 노동자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경찰 조사는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집단 탈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클립했습니다. 1993년 5월 15일, 미국 네바다주의 비밀 연구시설에서 물리학자들이 차원 이론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틈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오후 3시 47분, 실험실의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벽이 열렸습니다. 그 너머에는 노란 벽지로 덮인 복도가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축축한 카펫 냄새가 실험심실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수석 과학자 제임스 챔 박사는 방호복을 입고 포털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5분 후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수킬로미터를 걸었지만 똑같았던 복도만 계속됩니다. 그리고 뭔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시 이 발견을 급비로 분류했습니다. 프로젝트 코드명 백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백룸에 접근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러시아, 프랑스, 중국, 한국 모두가 자체 포털을 열었습니다. 1995년 3월 일본 연구팀은 백룸 레벨 0의 바닥에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내려갔을 때 그들은 보이드를 발견했습니다. 완전한 어둠의 공간. 그곳에서는 중력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3명의 연구원이 어둠 속으로 떠내려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996년 7월 프랑스 팀은 레벨 0에서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내려갔을 때 그들은 거대한 산업 창고 같은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레벨 1. 그곳에는 파이프와 기계들이 있었지만 모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몬드 워터를 발견했습니다. 노란 액체가 담긴 병대.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약간의 치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룸의 첫 번째 자원이었습니다. 1997년 11월 남아프리카 군사팀이 레벨 1을 탐사하던 중 그들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구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착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어떤 이들은 수백 년 동안 백룸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레벨에 작은 공동체를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정착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아남을 수는 있습니다. 규칙을 따른다면요. 이것은 인류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백룸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생태계였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 국제 연구팀들은 수백 개의 레벨을 발견하고 지도화했습니다. 레벨 T는 어두운 터널과 파이프들, 레벨 3은 전기 스테이션, 레벨 4는 버려진 사무실, 레벨 5는 호텔 복도, 레벨 9는 교외 지역으로 밤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레벨 11은 끝없는 도시. 각 레벨은 고유한 특성과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레벨에는 엔티티가 있었습니다. 백룸의 원주민 생명체들. 스마일러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과 미소. 하운드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인간형 생물. 스킨스텔러러는 인간의 피부를 훔쳐입는 생물. 데스모스는 거대한 나방 같은 생물. 연구원들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백룸에서 살아남으려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2001년 백룸의 발견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들은 대중에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백룸은 무한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무한한 자원, 무한한 가능성. 2003년 국제 컨소시엄이 백룸 개발 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백룸을 인류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레벨 1의 전초기지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포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발전소, 주거시설, 연구소를 건설했습니다. 2005년 백룸에서 귀중한 자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몬드 워터는 의료산업에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레벨 3의 에너지는 무한한 전기 공급을 제공했습니다. 레벨 11의 건축자재는 지구에서는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채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백룸은 새로운 프론티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착민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백룸에서 조심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라. 엔티티들을 자극하지 마라. 균형을 유지하라. 하지만 기업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2007년 6월 레벨 T에서 대규모 채굴 작업이 벽을 손상시켰습니다. 갑자기 수백 마리의 하운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채굴 캠프를 공격했습니다.
47명이 사망했습니다. 정창민 지도자 마커스 레이는 경고했습니다. 당신들은 백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곳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정부들은 군대를 백룸에 배치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기업 자산을 보호하고 엔티티들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엔티티들은 총알로 쉽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룸은 전통적인 전술이 통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복도는 끝이 없었고 적은 어둠에서 나타났으며 지도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2015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백룸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들이 안전한 레벨에 건설되었습니다. 학교, 병원, 상점들이 생겼습니다. 백룸은 인류의 새로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레벨 1의 한 구역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벽들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디오 게임처럼. 그리고 갑자기 그 구역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에 있던 2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과학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현실 글리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2018년 글리치가 더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벨 3에서 바닥이 사라졌습니다. 레벨 5에서 천장이 무한히 높아졌습니다. 레벨 9에서 집들이 뒤집혔습니다. 한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백룸은 안정적인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섬세한 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활동이 그 균형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 정착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백룸 해방전선을 결성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모든 산업활동을 중단하고 백룸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들은 거부했습니다. 백룸은 너무 가치가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백룸 해방전선은 레벨 1의 주요 발전소를 파괴했습니다. 수천 명이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엔티티들이 공격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구 군대 대 정착민 반군. 하지만 진짜 적은 서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은 백룸 자체였습니다. 전쟁은 더 많은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폭발은 벽을 파괴했습니다. 화재는 레벨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글리치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2025년 가장 상징적인 레벨인 레벨 0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벽지가 벗겨졌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복도들이 서로 겹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레벨 0의 절반이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2030년 정부들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백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였습니다. 대규모 대피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갇혔습니다. 포털들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일부는 닫혔습니다. 2035년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엔티티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일러들은 더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하운드들은 더 지능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엔티티들이 나타났습니다. 글리치에서 태어난 생물들. 그들은 형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적과 소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2040년까지 백룸에는 약 50,00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안정적인 몇 개의 레벨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구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털들은 거의 모두 닫혔습니다. 2042년 3월 17일 오전 6시 23분 백룸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모든 레벨에서 동시에. 그리고 정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레벨 0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레벨 1, 2, 3, 하나씩 레벨들이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지구로 전송되었습니다. 이것은 백룸 전초기지 알파입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정적이 모든 것을 삼키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것을 듣는다면 백룸에 오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는 전송이 끊겼습니다. 2043년 지구에서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백룸에서는 아무런 신호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포털들을 통해 드론을 보냈습니다. 드론들은 정적만 전송했습니다. 카메라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깜빡이는 혼돈만. 2050년 국제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백룸 접근 금지. 모든 포털은 봉인되었습니다. 백룸은 금지구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노클립했습니다. 우연히 벽을 잘못 만졌을 때, 벽을 잘못 내려갔을 때, 계단을 잘못 내려갔을 때, 그들은 여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적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2075년 몇몇 사람들이 백룸에서 탈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깨져 있었습니다. 벽들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복도들은 서로를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소음. 끝없는 소음. 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적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움직였지만 형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왜곡되었습니다. 엔티티들도 죽었습니다. 나는 스마일러의 시체를 봤습니다. 그것은 픽셀로 분해되고 있었습니다. 2100년 마지막 포털이 자연적으로 닫혔습니다. 백룸은 이제 완전히 접근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백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적 속에서, 혼돈 속에서, 그리고 그곳에 갇힌 사람들은 그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끝없이 방황하며 끝없이 사라지며 끝없이 정적 속에서 만약 당신이 이상한 복도를 발견한다면 만약 벽이 부드럽게 느껴진다면 만약 형광등 소리가 들린다면 도망치세요. 왜냐하면 백룸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배고프기 때문입니다.